안녕하세요. 36MC 비만 클리닉 신촌점 원장 김성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비만과 전쟁 중입니다. 무시무시하지만 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은 서구권에 고기랑 빵을 많이 먹는 지역 사람들만 생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또 비만이 전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비만을 그냥 단순히 당뇨나 고혈압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만 자체가 특징적인 증상을 가진 질환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1997년도에 WHO에서 비만 자문 보고서에서 비만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한 게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그러니까 비만을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혈압, 혈압이 높다고 해서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혈압이 높음으로 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줘서 전신적인 질환, 나가서 사망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은, 고혈압은 치료제를 열심히 복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질환으로 보고 있죠.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당장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지방이 많은 상태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생기고 나아가서 사망률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죠. 비만으로 인한 질환 위험도는 비만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심해질수록 질환이 생길 확률도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비만일 때 정상 체중보다 한 2.5배 이상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요. 고도 비만이 되면 이보다 더 많이 4배 이상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질환도 비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지만요. 특징적으로 유방암이나 자궁내망암, 간암, 신장암 등 비만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알려진 암이 벌써 13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또 비만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가 훨씬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방세포가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는 일종의 내분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물질들을 분비하는 지방세포가 많아진 비만은 당연히 전신에 대한 영향도 커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그 작용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살이 찌면서 자존감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외모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비만에 의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도가 실제로 우울증의 발생과도 관련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만은 이제 외관상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중에 또 자존감이 저하돼서 또 우울까지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체질량 지수 자체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신체상 이 정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비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치를 기준으로 비만을 정하고 있는데요. 비만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에 따라서 비만을 기준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자신의 그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질량 지수 25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은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어서면서부터 당뇨, 고혈압과 관련한 비만 질환이 한 1.5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더라는 거죠. 결국 비만의 진단은 단순히 체중의 많고 적음에 의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냐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네,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만도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에서 비만도가 과체중 정도라고 하더라도 복부 비만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복부 비만은 쉽게 허리 둘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이라는 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증가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여성에서도 폐경 전보다는 폐경 후에 내장 지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연령대에서나 비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또 동반 질환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후로 호르몬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폐경 이후 또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가 또 있죠. 임신을 거치면서 비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시기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기처럼 성장기에 비만해지는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 비만이 되기도 쉽고 또 체중을 감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같은 소아기에서도 나이가 좀 더 늦게 생긴 비만일수록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도 비만을 그 감염의 위험인자,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규정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브라질 상파울로대 연구팀이 비만인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나쁜 균,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1차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사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중구가 비만한 경우에는 호중구의 역할이 떨어져 있고 정상적인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면역 기전을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질환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비만인은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서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할 확률이 8.9배 이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만과 관련한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질환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59.3%) 35.7%.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 남성 25% 이상, 여성 35% 이상. 198,983건. 625,144바트.
여러분, 비만을 좌우하는 3대 호르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렙틴, 세로토닌, 그렐린입니다. 첫 번째로 식욕 억제 호르몬의 대표인 렙틴은 수면이 부족해지면 그 양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적당량의 렙틴이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은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뜰 때 많이 분비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요즘 유튜브로 먹방 많이 보시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 보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렐린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먹방 영상은 조금 줄이시고요. 헬스조선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비만하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관리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